197쪽에 47번 보시면 인감 증명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요약집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인감 증명 몇 쪽에 있느냐면 89쪽에 있습니다. 89쪽. 등기 신청 정보에 찍혀 있는 등기의무자의 도장이 진짜 등기의무자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에게 확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등기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은 등기의무자가 첨부하는 거니까 공동신청의 경우만 첨부할 겁니다. 단독신청의 경우는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결국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의무자의 도장이 진짜 등기의무자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에게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관공서가 등기를 적탁할 때는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인감증명 좀 쭉 읽어보시는데 용도가 있죠. 이 인감증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매도용 인감증명과 비매도용 인감증명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매도용이 훨씬 중요한 거죠. 따라서 매도용을 비매도용으로 전형할 수는 있지만 비매도용은 매도용으로 전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인감증명은 종이 형태로 등기를 신청할 때, 즉 방문 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고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첨부할 수 없죠. 공인인증서 정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인감증명을 제출을 요하는 경우, 이건 좀 이따 보시고 기타부터 보시면 법인이나 외국회사일 때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는 거, 법인의 인감증명이 아니라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죠.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에도 비법인 사단재단의 인감증명이 아니라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본인은 행위 무능력자겠죠. 또는 제한 능력자겠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죠. 임의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은 행위 능력자죠. 따라서 임의 대리인일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법대일 때는 법대의 인감증명, 임의 대리인일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 그렇죠. 그 다음에 관공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것도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게 1번이죠.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등기의무자일 때 등기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죠.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인이 가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단독으로. 그때도 뭘 첨부합니까? 인감증명. 이때는 뭐도 첨부한다고요? 등기필 정보도 첨부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은 이거예요. 아까 보신 대로 위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그렇죠. 4번. 토지 하필 특례에 따른 등기 신청에 따라 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들의 인감증명.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시점에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40제곱미터고 여기는 50제곱미터예요. 여기는 100번지, 101번지 토지가 될 겁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이 갑은 합병을 신청합니다.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합병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즉 합병 처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서 합병이 됐다고 해서 한 필지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등기부에서도 하필 등기까지 돼야지만 완전히 한 필지가 되는 겁니다. 하필 등기는 요쯤에 신청할 겁니다. 하필 등기를. 그런데 이 합병을 신청하는 것과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 그 사이에 갭이 존재해요. 이때 중간에 갑이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합병 요건을 충족했습니까? 충족하지 못했습니까? 못했죠. 소유자가 달라지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하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소유자가 달라지죠. 이렇게.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둬서 이때는 합필을 허용합니다.
합필을 어떻게 허용하느냐면 이렇게 허용을 해요. 갑은 공유로 하는 지분을 공유로 하는 합필을 허용하는데 갑은 9분의 4, 을은 9분의 5 이렇게 하는 공유로 하는 합필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합필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합병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공유로 하는 합필을 허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다를 때는 합병이나 합필이 허용되지 않죠. 다만 예외적으로 합병 처분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합필을 허용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소유하는 것과 이렇게 소유하는 것은 어느 게 갑과 을에게 유리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유리하겠죠. 이건 거래가 잘 안 될 테니까. 따라서 이때는 합필 등기를 신청할 때 합필 등기 신청 정보에는 요 갑과 을의 확인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합필 등기 신청 정보에는 갑과 을이 허용한다는 확인서가 필요해요. 그럼 이 확인서 안에는 갑과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따라서 뭘 첨부해야 되겠습니까? 인감증명.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거 좀 특례 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합필 등기의 특례 규정이라고 하는데 원칙은 소유자가 다를 때는 합필이나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하는데 이때는 확인서가 등기소에 첨부돼야 됩니다. 이때 확인서에는 도장이 찍혀 있을 테니까 뭘 첨부해야 된다고요? 인감증명. 이게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토지 분필 등기 신청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 분필 등기를 신청할 때 권리자의 인감증명. 이건 이거죠. 이건 100번지 토지입니다. 소유자는 갑인데요. 갑이 을에게 용익적 권리를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요 을은 용익권에 대해서 등기를 갖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을에게 해줬다는 겁니다. 문제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해줬다는 겁니다. 용익적 권리는 일부에도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갑은 요 일부에 대해서 을에게 용익적 권리를 설정해 줬는데 갑이 여기를 분필을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분필 등기를 신청할 때 분필 등기 신청 정보에는 요 100번지 토지가 이제 분필이 되겠죠. 100번지와 100의 1번지로 분필이 될 텐데 이때 을의 지상권은 어느 등기 기록에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100번지고 여기가 100의 1번지라고 한다면 여기 100의 1번지 등기 기록에 을의 지상권이 기록돼야 되겠죠. 이를 전사한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옮긴다, 복사한다. 그래서 복사해서 옮긴 걸 전사한다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면 을의 지상권은 이쪽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갑이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난다고 한다면 갑은 이쪽에 을의 지상권이 이쪽에 있다라고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따라서 을에 뭐가 필요합니까?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 확인서 안에는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따라서 이때는 뭐가 첨부돼야 됩니까? 인감증명. 이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다시 보시면 토지 분필 등기 신청에 따라 이 용익권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 분필 등기 신청할 때 그 용익적 권리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건 여러 번 했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신청할 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등기소에 제공돼야 된다고 했죠. 그때 상속인의 도장이 협의서에 찍혀 있겠죠. 따라서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 여러 번 한 것이고. 그 다음에 7번. 등기신청 정보에 제3자의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는 경우. 동의서 승낙서 안에는 그 제3자의 도장이 찍혀 있겠죠. 따라서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 이렇게 7가지 정도는 암기되셔야 될 겁니다. 네, 그 정도 보실게요. 그러면 문제로 가겠습니다. 47번.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인감증명은 부실한 등기 방지를 위하여 제출한다. 맞겠죠?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 제출은 불효한다. 맞겠죠? 3번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월이다. 맞겠죠? 발행일로부터 3월이니까 발행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은 인감증명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3개월이 지난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원칙적으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 첨부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을은 병과 저당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줄 겁니다. 그럼 이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그러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이렇게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하지 않겠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은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용 인감증명서로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매도용, 비매도용이 있죠. 이건 비매도용이니까 당연히 가등기 신청할 때도 전세권 등기 신청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48번을 보죠.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의 제출을 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 첨부하겠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 등기표 정보 첨부한다고 했죠.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소유권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세권에 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할 때는 이때는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아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 첨부할 겁니다. 등기필 정보가 멸실되어 확인조로서 가름하는 경우 이때는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아니죠.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그때만 인감증명 첨부한다겠죠. 확인조서는 이미 확인이 됐으니까 그때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할 때 첨부한다고 했죠. 제3자의 동의 승낙 증명할 때 첨부한다고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53번 보겠습니다. 53번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해당하는 것. 이건 한 문제 정도가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했죠. 기억 가등기상의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네.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것, 이전하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죠.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에요? 취득이에요? 취득이라고 했죠. 따라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처분이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하지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취득입니다.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죠. 각하겠죠. 그 다음에 3번 가처분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세입과 이전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경우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각종 등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가능합니까? 지분에 대해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 전환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지만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미음 일부 공유자의 자기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전원명의의 보존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상속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상속인 1인이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그러면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호관리 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겠죠. 가등기권자 1위는 자신의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등기 권리자 1위는 자신의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본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죠. 가등기 권리자 1위는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출제가 돼요. 그러면 비읍도 보셨고 권리질권. 권리질권은 이게 참 문제가 그런데 권리질권은 원칙적으로 권리질권은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당권부 채권질권은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당권부 채권질권. 그래서 권리질권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각하가 맞아요. 그런데 이 권리질권 중에서 저당권부 채권질권만큼은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저당권부 채권질권은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네? 기억 안 나세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이건 도대체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갑은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때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됐으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쥐등기가 될 겁니다. 이때 을은 돈이 필요합니다. 5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 채권은 변제기가 1년 남았어요. 그럼 5억을 만드는 방법은 이 채권을 다른 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빌립니다. 그런데 이 채권은 부동산은 아니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권은 설정이 가능해요. 질권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5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 질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 질권의 이름을 10억 원의 채권질권이라고 불러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요. 저당권부 질권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책이 있는데 네, 채권질권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10억 원의 채권질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 질권이라는 권리는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 이게 질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질로 가질 수 있는 요 인질이 될 수 있는 대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동산질권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권리질권. 근데 권리 중에서도 채권질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질권. 그러면 요 15원 채권에 대해서 인질로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때 피담보 채권이 인질로 넘어갈 때 저당권도 수반성에 의해서 따라갑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요 병이 취득한 채권질권은 저당권이 붙은 채권질권이에요. 수반성 때문에. 그러면 이때 요 채권질권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저당권이 붙었다라고 해서 붙일 붙자를 써요. 저당권부 채권질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질권 등기는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등기. 이때 민법에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질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이 채권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채권담보권이라고 불러요. 이 채권담보권도 채권에 대한 건데 이때 담보로 제공이 되고 있죠. 채권이.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수반성에 의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취득하는 권리가 10억 원의 채권담보권을 취득하는데 뭐가 붙어 있을까요? 저당권이. 이를 저당권부 채권담보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저당권부 채권담보권, 저당권부 채권질권. 이거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것도 저당권이 붙어 있으니까 등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첫 번째요. 하나, 둘.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이것도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질권, 저당권부 채권담보권 하나만 좀 기억하죠. 부기등기 한다는 거. 그렇죠.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5번을 보시죠. 55번.
등기 신청의 각하사유 중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 중 일부만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말소 등기는 등기사항이 전부가 부적법할 때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말소 등기 아닙니까? 일부 말소가 가능합니까? 못할 겁니다. 이때 하는 등기가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라는 건데요. 이거 좀 개념만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갑과 을은 1억 원씩 각출해서 이 부동산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갑과 을은 2분의 1씩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등기가 돼야 돼요. 1번 소유권 보전 공유 그리고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갑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이런 짓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다는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갑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하돼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관이 거르지 못하고 이 등기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것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때 이 점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나눠 가는 게 지분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점들이 이렇게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됐냐면 이렇게 등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등기가 된 겁니다. 맞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등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가 부적법합니까? 일부만 부적법합니까? 일부만 부적법해요. 요 부분만 부적법하죠. 처음부터 일부가 불일치된 거죠. 그러면 원시적 일부 불일치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경정 등기. 그렇죠. 그래서 이를 일부 말소 의미를 갖는 경정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일부 말소 의미를 갖는 경정 등기. 여하간 말소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전부 부적법이 아니라 일부 부적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주택 전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후 독일 주택에 대하여 주택 임차권 등기 촉탁할 수 있습니까? 양립이 불가능하죠. 각하가 될 겁니다. 3번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주겠습니까?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돼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에 위반되죠. 4번 합의자 1인이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죠. 공유 지분은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은 임차권이라고 한다면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한다면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했죠. 5번 공동신청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확정 판결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러면 거기 보시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당사자가 된 소송의 확정 판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기원인 증서는 뭡니까? 네? 확정 판결서가 되겠죠. 맞습니까? 등기원인 증서는. 그렇죠. 근데 등기 신청 정보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협의 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신청 정보와 등기원인 증명 정보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29조 제2호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해 주겠죠. 29조 2호가 아니에요. 이건 8호입니다. 8호. 그래서 틀렸습니다. 참 치사하긴 했죠. 네. 이건 틀리라고 냈던 문제예요. 넘기겠습니다. 57번을 보시죠. 등기 신청에 치하가 나오는데 금년도에 법무사 시험을 확인을 해봤더니 치하에 관한 내용이 출제가 됐어요. 법무사 시험에. 금년도에 2018년도에 등기공무원 시험을 확인해봤더니 치하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어요. 금년도에. 그러면 우리 중개사 시험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약집 보겠습니다. 원래는 안 보고 넘어가는데 법무사 시험과 등기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제가 썼는데 저는 잘 못 찾아요. 몇 조? 93조? 네. 등기 신청에 치하가 나오는데 첫째 줄 보시면 등기 신청에 치하라고 되어 있어서 취소인지 철회인지가 문제가 돼요. 취소로 보게 되면 일단 등기 신청 행위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걸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것이 취소의 개념이에요. 철회로 보게 되면 등기 신청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바로 철회의 개념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유리한 거는 철회가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등기 신청의 취소로 보게 되면 등기 신청 행위가 효력이 발생했죠. 따라서 수수료 돌려주지 않습니다. 신청 정보도 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철회로 보게 되면 등기 신청 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거니까 다 돌려줍니다. 수수료 돌려주고 신청 정보 돌려주고 첨부 정보도 다 돌려줘요. 나중에 다시 쓰면 되겠죠. 그러면 국민에게 유리한 건 뭐겠습니까? 철회. 그래서 등기 신청의 취하는 취소가 아니라 철회로 본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취하할 때는 특별한 수건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취소도 특별 수건이 필요하니까 취하도 당연히 특별 수건이 필요할 겁니다. 공동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신청이 됐을 때 일방이 단독으로 취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공동 신청을 통해서 신청했다면 취하도 공동으로 취하를 해야 될 겁니다. 시기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되기 전이 아니라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왜냐하면 국민의 시각에서 가장 늦춘 겁니다. 뒤로. 늦춘 거니까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방문 신청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했다면 취하도 방문해서 취하를 해야 됩니다. 방문 신청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취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취하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신청이라면 취하도 방문 취하, 전자 신청이면 취하도 전자 취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일부 취하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두 개를 신청했을 때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취하는 가능해요.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하나 취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일부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상권 등기를 신청했다가 지상권 등기 자체를 취하는 게 아니라 지료 부분만 취하할 수 있느냐. 이건 법률관계에 혼동이 발생하니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취하만 가능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출제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57번을 보시면 틀린 것은 등기신청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특별수건 필요합니까? 필요하겠죠. 등기관이 등기사건을 각하하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다. 있겠죠. 아직 등기가 마치기 전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등기의 공동신청 후 등기관리자, 등기임자는 각기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맞겠죠. 동일한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있겠죠. 네. 하나의 등기신청에서 일부 취하는 안 되지만 여러 개의 등기신청에서 일부 취하는 가능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전자신청을 취하려면 전자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된다. 즉 회원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전자신청할 때는 전자취하의 방법을 써야 되니까 당연히 사용자 인증 받아야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61번 보겠습니다. 61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여할 필요가 없는 자는 1번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 변경 등기. 뭡니까 이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죠. 맞습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니까 이는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등기필 정보는 일단 작성되지 않죠. 맞습니까? 또한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데 등기 완료 통지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때 직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신청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청인이 없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도 작성되지 않겠죠. 그리고 신청인이 없으니까 영수증을 넣어서 등기 완료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없겠죠. 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영수증이 필요가 없어요. 직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보전 등기에서 등기 명의인이 어떻게 됩니까?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새로운 등기 명의인에게 뭘 대신 통지한다고 했습니까? 등기완료 통지. 이건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강공소의 촉탁의 경우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되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 뭐로 통지한다고요?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완료 통지.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 얘는 어떻습니까? 네? 이때는 일단은 등기 의무자이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영수증으로서 등기완료 통지는 해줘야 됩니까? 신청인 아닙니까?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등기완료 통지 해줘야 되겠죠. 영수증으로서.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그런데. 5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서, 그러니까 이 4번은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를 얘기해요. 영수증으로서. 5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 의무자. 어떻습니까? 등기완료 통지한다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예외적으로 외워야 될 거 있다고 했죠? 네 번째 거. 그렇죠. 그래서 이땐 등기완료 통지를 하게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3번을 보죠. 63번.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필 정보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 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 정보 작성됩니까? 새로운 등기 명인이 기록됩니까? 추가되는 새로운 권리자가 있죠. 새로운 등기 명인이 있습니까? 있죠. 2번 권리의 설정 가등기, 권리의 이전 가등기를 할 경우 등기필 정보 작성됩니까? 가등기 명인이 존재하죠. 맞습니까? 가등기 명인이 존재하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이 될 겁니다. 보전, 설정,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명인 존재합니까? 등기 명인 존재하죠. 등기필 정보는 작성할 겁니다. 권리의 말소 등기 어떻습니까? 등기부에 등기 명인이 기록이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 자체가 아니죠.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5번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승소한 등기문제의 신청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 대의 신청에 의해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맞죠?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 명인이 다른 사람이죠. 그때는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죠. 하지만 강공수의 촉탁에 의한 등기 중에서 등기 권리자가 따로 있다면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고 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66번을 한번 보죠. 66번. 등기 완료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1번.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한 경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맞습니까? 신청인이죠. 영수증으로 등기 완료 통지할 겁니다. 맞습니까? 영수증으로. 그렇죠. 2번. 물권 변동이 없는 소유권 보전 등기 후에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소유권 보전 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 맞습니까? 그리고 신청인이 있습니까? 있겠죠. 새로운 등기 명인이 있겠습니까? 있겠죠.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죠. 네, 등기필 정보는 작성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갑명의의 단독 소유를 갑과 을의 공동 소유로 하는 경우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통지합니까? 을은 등기부에 새로 기록되는 등기 명인입니까? 갑 단독 소유인데 갑을 공동 소유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럼 을은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되는 등기 명인이죠. 등기필 정보 작성되겠습니까? 되겠죠. 권리 등기가 아닌 사실 등기, 표제부 등기겠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등기필 정보 작성됩니까? 안 되겠죠. 등기 완료 통지를 하지 않는다. 권리가 아닌 사실의 등기를 완료할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하지 않는다. 등기 완료 통지 안 합니까?
신청인이 있으면 등기완료 통지해야 되겠죠. 네, 신청인이 있다면 등기완료 통지를 해야 될 겁니다. 왜? 영수증으로서. 그렇죠. 네, 이거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틀린 거죠? 하지 않는다. 틀렸죠? 네, 오류가 아니네. 맞네. 맞죠? 신청인이 있으면 등기완료 통지를 하는 겁니다. 영수증으로서. 그래서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완료한 경우 등기 신청인에게 등기 신청인 채권자에게만 등기 완료 통지하고 권리자인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채권자가 등기 신청했죠. 따라서 채권자에게 영수증으로 등기 완료 통지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채무자는요.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되지 않죠. 하지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갔으니까 대신 뭐로 통지한다고요? 등기 완료 통지. 그래서 채권자는 영수증으로 등기 완료 통지를 받는 것이고 채무자는요.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대신에 등기 완료 통지 받는 것이죠. 둘 다 등기 완료 통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 비읍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명인에게 한 등기 완료 통지는 등기필 정보의 통지와 함께한다. 이거 맞았습니까?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첫 번째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등기 명인에게 대신 뭘 통지한다고요? 등기 완료 통지. 아직은 익숙하지 않네요. 시옷 등기 완료 후 등기 원인 증서는 신청인에게 환부한다.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거 요약집 좀 보겠습니다. 요약집 어디를 보시냐면 133쪽을 보십니다. 133쪽을 보시면 거기 첨부서면에 원본 환부의 청구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집어넣은 건데요. 옛날에 등기필증 제도가 있을 때는 등기원인 증서에 등기소에 지인을 찍은 게 등기필증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등기필증은 뭐 갖고 받느냐면 계약서 갖고 작성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등기필증 제도가 아예 없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원인 증서인 계약서가 등기소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원인 증서는 무조건 환부를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요거는 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맞는 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2번이 될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212쪽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보실 건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보존 등기 신청인은 넷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첫 번째 꼭 외우시라고 했는데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 기억나십니까?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 이건 우리 부동산 등기 규칙 등기법 6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세 번째는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네 번째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 넷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다시 외워보죠. 꼭 외우셔야 돼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 이 세 가지는 토지와 건물 둘 다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지만 이 네 번째는 건물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토지는 보존등기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때 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건축물의 표시. 두 번째는 소유자의 표시.
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건축 허가 명의서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습니까? 못한다고 했습니까? 못한다고 했죠. 건축 허가 명의서는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건물의 객관적 상태를 표시하는 건축물의 표시가 될 수 없다고 했죠. 건물 완성되기 전에 신청하는 거니까. 그리고 건축 허가 명의인 건축주는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했죠. 그래서 건축 허가서는 확인서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보존 등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도 포괄 승계이니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의 상속인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의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특정 유증을 받은 자도 신청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 확정 판결은 주문과 이유로 구성이 된다고 했죠. 요 주문은 끝문장이 확인한다로 끝나면 무슨 판결? 확인 판결. 이행하라로 끝나면 이행 판결. 뭐뭐 한다로 끝나면 형성 판결. 주문이 끝문장이 뭐로 끝나건 요 이후에 A가 소유자임이 표기가 됐다면 이 판결은 법원이 A를 소유자로 인정한 판결이죠. 따라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의 종류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수용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게 수용이라고 했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시 취득으로 논리 구성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원시 취득으로 논리 구성하니까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등기부가 없을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부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맞습니까? 보존 등기건 이전 등기건 무조건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정보에는 신청 근거 규정을 기록해야 하나. 이거예요. 여기 65조 제1호고, 65조 제2호고, 65조 3호고, 65조 4호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보존 등기 신청하는지 신청 정보에 신청 근거 규정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등기원인과 날짜는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등기필 정보,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왜요? 단독 신청이니까. 그렇죠.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 문제 없죠.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왜? 등기 문제가 없는 단독 신청이니까. 그렇죠. 2번. 보존 등기는 한 개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한 개의 부동산 일부 또는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이를 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한 개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있다 틀렸습니다. 3번. 구분 건물이 일부만에 관하여 최초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고 했죠? 표제부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고 했죠. 그리고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 신청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틀렸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가 틀렸죠.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한 경우 등기관은 수용을 원인으로 기존 등기부를 폐쇄한 후 무조건 보존 등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등기부가 없을 때는 보존 등기. 등기부가 존재한다면 이전 등기. 보존 등기건 이전 등기건 무조건 단독 신청. 왜요? 원시 취득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에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죠. 취득한 소유권을
제3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제3자에게 공시해야 되는데 공시를 갖추는 건 등기를 갖추는 것이고 그 등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존등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보존등기예요. 따라서 권리 변동, 즉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거 없고 맞고 단독 신청에 의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그 다음에 그 2번 해설을 보시죠. 2번 해설을 보시면 동글뱅이 5번을 포괄 유증이든 특정적 유증이든 불문하고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후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 경우 등기 절차는 공동 신청으로 한다. 거기 5번 지문을 보시면 미등기 부동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구는 옛날에 등기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그 문구 같아요. 요게 옛날에 등기법은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포괄 승계인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최초의 소유자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등기법 해설한 것 같아요.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 5번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은 두 개로 하죠. 4번, 5번. 그러니까 옛날 주문제를 고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5번에 15쪽에 6번을 가겠습니다. 6번. 소유권 보존 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여기 대장이고 부동산 표시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소유자가 기록돼야 되는데 최초의 소유자가 기록돼야 되는데 이 최초의 소유자로 기록되는 부분에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지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때는 이 부동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부동산이 토지일 때는 누구를 피고로 삼아? 국가를 피고로 삼아. 건물일 때는 누구를 피고로 삼아? 시장, 군수, 구청장, 즉 지방자치단체장을 피고로 삼아 판결을 받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없다가 돼야 될 겁니다. 2번. 일부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 신청은 각하해야 된다. 맞습니까?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니까 각하해야 될 겁니다. 3번. 토지에 관한 보존 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이게 뭘까요?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이 이행 판결을 가지고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판결의 종류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죠. 네. 그래서 있다 맞습니다. 4번. 한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제부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되고 이 두 개의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동시 신청. 자신의 것은 직접 신청. 그 다음에 나머지 표제부는 대위 신청.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 신청. 그렇죠.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후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된다. 여러 번 했죠. 맞습니까? 맞죠.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